늑대와 아기 염소 7마리.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오두막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 7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염소가 장을 보러 가기 전에 아기 염소들을 불러 모아놓고 단단히 일렀어요. 얘들아,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아기 염소들은 눈을 반짝이며 우렁차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 염소가 저 멀리 언덕 너머로 사라지자 배고픈 늑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오두막 문을 똑똑 두들겼어요. 귀여운 아가들아, 엄마가 시장에서 맛있는 간식을 사왔단다. 문 좀 열어주렴. 바로 그때 막내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절대 문을 열어줘서는 안 돼. 우리 엄마는 저렇게 쉰 목소리가 아니야. 문 밖에 있는 건 분명 나쁜 늑대일 거야. 늑대는 아기 염소들이 수군대며 하는 이야기를 전부 엿들었어요. 늑대는 목을 가다듬은 뒤 가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지요. 어휴, 목이 말라서 목소리가 갈라져서 그래. 엄마가 맞으니까 어서 문 좀 열어주렴. 하지만 이번에도 막내가 문을 열려는 형들과 누나를 막았어요. 저것 좀 봐. 엄마 발은 하얀데 저 발은 온통 새까맣고 발톱도 아주 날카로워. 저건 우리 엄마 발이 아니야. 늑대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밀가루를 잔뜩 발라 새까만 발을 감쪽같이 감추기로 했어요. 얘들아, 많이 기다렸지? 엄마가 왔으니 이제 안심하고 문을 열렴. 하얀 발의 목소리도 곱잖아. 진짜 우리 엄마가 맞나 봐. 아기 염소들은 늑대의 거짓말에 깜빡 속아 그만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늑대는 집 안으로 확 뛰어들어가 염소들을 집어삼켰어요. 하지만 막내는 커다란 시계 속에 숨어 겨우 늑대를 피할 수 있었지요. 얼마 후 시장에서 돌아온 엄마 염소는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시계 속에 숨어 벌벌 떨고 있던 막내 염소는 엄마를 보자마자 으앙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늑대가 들이닥쳐서 누나와 형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엄마 염소는 당장 집 밖으로 나가 주변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얼마 뒤 엄마 염소는 근처 숲에서 드르렁 코를 골며 자는 늑대를 발견했어요. 엄마 염소는 재빨리 커다란 가위로 싹둑싹둑 늑대의 배를 잘라 열었어요. 다행히 모든 아기 염소들은 늑대의 뱃속에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했지요. 엄마 염소는 커다란 돌덩이로 늑대 뱃속을 가득 채운 뒤 꼼꼼하게 꿰매버렸어요. 잠시 후 늑대가 눈을 끔뻑이며 낮잠에서 깨어났어요. 일어난 늑대는 너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우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이자 뱃속의 돌멩이가 우르르 앞으로 쏠렸어요. 쿵당! 늑대는 그만 저 깊고 깊은 우물로 빠지고 말았답니다. 사자와 생쥐. 어느 깊은 숲속에 커다란 사자가 드르렁 드르렁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잠을 자는 사자 근처에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생쥐의 재채기 소리에
그만 사자가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감히 날 깨우다니 잡아먹어버릴 테다. 사자는 커다란 앞발로 생쥐를 확 낚아채고는 입을 쩍 하고 크게 벌렸어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다음에 제가 사장님을 구해드릴게요. 우습구나. 내가 나를 구하겠다고. 조그만 생쥐 녀석이. 사자는 껄껄 웃었지요. 좋다. 이번 한 번만 봐주지. 생쥐는 숨을 헐떡대며 재빨리 달아났어요. 다음 날 사자가 그만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생쥐는 사자가 끙끙대는 것을 보고는 조르르 달려왔지요. 그리고는 이빨로 그물을 갈기 시작했어요. 고맙구나. 내가 정말로 나를 구했어. 그날 이후 사자와 생쥐는 오손도손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답니다. 개구리 왕자. 한 왕국에 꽃처럼 화사하고 어여쁜 공주가 있었어요. 왕은 아리따운 공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공을 선물로 주었어요. 공주는 해님을 닮은 황금공을 통통 던지고 받으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런데 높게 던져진 공이 깊은 우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공주는 우물 앞에 앉아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그만 개구리 하나가 불쑥 나타나서 말을 걸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 울지 마세요. 제가 공을 가져다 드릴게요. 공을 찾아주는 대신 저를 궁전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그리고 공주님이 먹는 밥을 나눠주고 공주님의 침대에 재워주세요. 공주는 꼭 공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덜컥 개구리와 약속을 하고 말았지요. 개구리는 어두컴컴한 우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더니 순식간에 황금공을 건졌어요. 공을 받은 공주는 활짝 웃더니 개구리를 두고 궁전으로 쌩 하고 달려가 버렸어요. 다음 날 저녁, 개구리가 궁전으로 찾아와 창문을 탕탕 두드렸어요. 공주님, 저와 하신 약속을 잊은 건 아니죠? 어서 들여보내주세요. 공주는 두 눈을 꼭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왕은 공주를 꾸짖었지요. 공주야, 개구리와 한 약속이라도 꼭 지켜야 한다. 공주는 싫었지만 개구리와 밥을 먹고 공놀이를 하며 놀아주었어요. 밤이 되자 개구리가 공주의 침대 위로 홀짝 뛰어올라왔어요. 공주님, 내 뺨에 키스해주세요. 공주는 꾹 참고 개구리에게 입술을 갖다 대었어요. 개구리의 뺨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공주는 개구리를 덥석 잡아 침대 밖으로 휙 던져버렸어요. 바로 그때 펑 소리와 함께 멋진 왕자님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나는 사실 개구리가 아니라 이웃나라의 왕자랍니다. 그런데 못된 마녀가 저주를 거는 바람에 개구리가 되고 말았지요. 아름다운 공주님의 키스가 저주를 풀었어요.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공주의 두 뺨이 장미처럼 붉어졌어요. 공주는 수줍어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공주와 왕자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플란더스의 개. 어느 작은 마을에
네로라는 소년이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네로의 할아버지는 성실한 우유 배달부였어요. 네로와 할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우유 배달을 가던 길에 버려진 개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은 개를 집으로 데려와 돌봐주고 파투라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네로에게는 알로이스라는 마음씨 예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알로이스의 아버지는 알로이스가 네로와 어울리지 못하게 했어요. 내 딸은 네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네로의 할아버지가 그만 병이 들어 쓰러지고 말았어요. 네로는 아픈 할아버지를 대신해 우유 배달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우유 배달은 정말 힘들었지만 네로는 파트라슈와 함께 꿋꿋이 일했어요. 네로는 그림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림을 그렸지요. 네로는 루벤스처럼 위대한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미술 대회에도 참가했지만 상을 타지는 못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네로의 할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네로는 집세를 낼 돈이 없어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가난한 네로는 파트라슈에게 줄 음식도 구할 수 없었어요. 네로는 어쩔 수 없이 알로이스에게 파트라슈를 맡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파트라슈는 알로이스의 집을 뛰쳐나와 네로를 찾아갔어요. 네로는 파트라슈를 꼭 안아주었어요. 네로와 파트라슈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었어요. 결국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네로와 파트라슈는 루벤스의 그림 앞에서 영원히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여우와 두루미. 한 마을에 여우와 두루미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여우는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다음 날 저녁 여우의 집으로 두루미가 찾아왔어요. 자, 맛있게 먹으렴. 여우는 납작한 접시에 스프를 담아 대접했어요. 여우는 냠냠 맛있게 스프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루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불이 끝이 뾰족해서 납작한 접시에 담긴 스프는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루미야, 벌써 배가 부르니? 그럼 내가 대신 먹어줄게. 여우는 두루미의 스프까지 깨끗이 싹싹 핥아 먹었어요. 두루미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며칠 뒤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맛있게 먹으렴. 두루미는 목이 긴 병에 음식을 담아 여우에게 주었어요. 두루미는 기다란 부리를 병에 쏙 넣고는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우는 두루미처럼 기다란 부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우야, 벌써 배가 부르니? 그럼 내가 대신 먹어줄게. 두루미는 여우의 음식까지 맛있게 먹었어요. 배고픈 여우는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답니다. 당나귀와 소금. 어느 마을에 소금 상인이 살고 있었어요. 상인에게는
게으른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지요. 어느 날 상인은 시장에 팔 소금을 당나귀 등에 가득 싣고 길을 나섰어요. 다리를 건널 때였어요. 삐끗 미끄러진 당나귀가 그만 개울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상인은 고삐를 힘껏 당겨 물에 빠진 당나귀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나귀 등에 있던 짐이 훨씬 가벼워진 거예요. 당나귀가 물에 빠졌을 때 소금이 녹아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인걸? 당나귀는 꾀를 생각해내고는 싱긋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또 다리를 건널 때였어요. 당나귀는 실수인 척 개울에 풍덩 빠졌어요. 이런 비싼 소금이 또 다 녹아버렸잖아. 상인은 너무 속상한 나머지 울고 말았어요. 며칠 후 당나귀의 속셈을 눈치챈 상인은 다시 시장으로 향했어요. 당나귀 등에는 소금이 아니라 보송보송 새하얀 솜이 가득 실려 있었죠.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당나귀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짐이 가벼워지는지 난 이미 알고 있지. 당나귀는 몇 걸음 가다가 또다시 일부러 개울에 퐁당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가벼워졌을 줄 알았던 짐이 오히려 훨씬 더 무거워진 게 아니겠어요? 솜이 물에 녹기는커녕 물을 흠뻑 빨아들여서 엄청나게 무거워진 거예요. 자기 꾀에 넘어간 당나귀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시골쥐와 서울쥐. 옛날에 시골쥐와 서울쥐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서울쥐가 시골쥐의 집으로 놀러 왔어요. 시골쥐는 멀리서 온 도시쥐에게 정성스레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서울쥐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 옥수수랑 씨앗 몇 알밖에 없잖아.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는 게 어때?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게 해줄게. 도시쥐가 어깨를 으쓱대며 말했어요. 다음 날 시골쥐는 서울쥐를 따라 도시로 떠났어요. 도시에 도착한 시골쥐는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식탁 위에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죠. 우와, 빵, 치즈, 과일, 옥수수까지? 쥐 두 마리가 음식을 먹으려는 그 순간 어디선가 고양이가 나타나 식탁 위로 고개를 불쑥 내밀었어요. 시골쥐와 서울쥐는 화들짝 놀라 쥐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시간이 흐르고 다시 음식을 먹기 위해 살금살금 식탁으로 왔지만 갑자기 나타난 요리사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요리사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쥐다! 더러운 쥐를 잡아라! 시골쥐와 서울쥐는 요리사를 피해 쥐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쥐들은 요리조리 도망다니느라 바빠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시골쥐는 편히 쉴 수 있는 시골이 그리워졌어요. 서울쥐야, 잘 있어. 씨앗 한 개라도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 시골집이 최고야. 시골쥐는 미소를 지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
작은 풀숲에 엄마 오리가 알을 낳았어요. 엄마 오리는 토닥토닥 알을 품어가며 새끼가 태어나길 기다렸어요. 얼마 뒤 아기 오리 3마리가 알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알 하나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알은 다른 오리알보다 더 크고 색도 어두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알이 쩍 하고 갈라지더니 커다랗고 못생긴 아기 오리가 태어났어요. 엄마 오리는 실망한 나머지 한숨만 푹 내쉬었죠. 형제들은 못생긴 막내 오리를 놀려댔어요. 난 너무 못생겼어. 그래, 이 못생기고 미운 아기 오리야. 그 말을 들은 아기 오리는 너무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상처받은 아기 오리는 다른 가족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둥지를 몰래 빠져나왔죠. 다정한 가족을 만날 생각을 하며 아기 오리는 걷고 또 걸었어요. 연못에 도착했을 때 아기 오리는 한 오리 가족을 발견하고는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뭐야, 너 정말 이상하게 생겼구나. 우리한테 말 걸지 마. 다른 오리들이 톡 쏘아붙였어요. 알았어, 미안해. 아기 오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아기 오리는 다른 연못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는 거위들을 만났어요. 얘들아, 안녕? 못생긴 오리잖아. 우린 너랑 안 놀 거야. 아기 거위들이 소리쳤어요. 알았어, 다른 데로 갈게. 누구 하나 아기 오리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눈바람 쌩쌩 치는 겨울이 되었어요. 아기 오리는 몸을 덜덜 떨며 홀로 추위를 견뎌냈어요. 겨울이 지나자 봄이 찾아왔어요. 아기 오리는 호수에서 눈부시게 새하얗고 아름다운 백조들을 만났어요. 아기 오리는 백조들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상처받지 않을까 덜컥 겁이 났어요. 그때 백조 한 마리가 아기 오리에게 다가왔어요. 너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깃털이 첫눈처럼 하얗고 반짝반짝 빛이 나. 아기 오리는 아름답다는 칭찬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아기 오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덩치가 크고 미운 아기 오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아한 백조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멋진 백조로 성장한 미운 아기 오리는 백조 호수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줘.